자, 오늘은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됐는데요. 그래도 뭐 당선됐는데 어떻게 그 축하의 한 말씀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도원 전 의원님?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의례적으로 덕담 한 말. 아니 전당대회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고 당이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한테 혐오감만 키워주는 전당대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장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출발을 어떤 뭐 축하하거나 뭐 기대하는 이런 이야기 하기에도 좀 뭐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예, 짜십니다. 서가번 전 의원님은? 저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때 홍준표 원내대표였어요. 조호영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원혜영 원내대표. 그래서 자주 뵙겠네요. 조만간에 밥을 한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 후보도 돼서 나갔고 또 당대표 다시 해서 정치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잘 또 말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일단은 축하드려야죠. 또 지금 협치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정당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습니다. 다른 정당 제치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정도원 전 의원님? 역시 홍준표다운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맞상대 정부의 정부 여당의 맞상대는 그냥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양당 구도다. 그렇겠네요. 인정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다른 정당은 기생정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아주 의도적인 그러면 다른 정당 무시 전략입니까? 국민의당까지 거기 또 껴가지고. 그런 홍준표 대표를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팔짱을 쫙 끼시면서 다정한 포즈를 연출하던데 서가번 전 의원님. 화답해 준 거죠. 또 홍준표 대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 대통령이 하는 거다. 뭐, 맞아요. 일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반대할 필요 없다. 이 갈라치기만 한 게 아니고 바른당 국민당만 제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상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논거를 또 그렇게 분명하게 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에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도 함께 아주 영악하죠. 영리하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쳤잖아요. 원내사령탑은 나다라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첫 회의하는 이렇게 장면도 보고 있는데 홍준표 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 투톱 체제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홍준표 지금 대표가 됐네요. 새 대표. 대표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 의원님 혹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홍준표 이제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전화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2% 끝나고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좀 또 더 거기에다 얹혀서 전화하면 손날까봐 손해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듣기 너무 서운한 이야기인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만만치 않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홍준표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홍준표 대표 뭐 이렇게 디스하시지만 이 그 판 깨는 데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또 엉뚱하게 확 내지르는 것은 뭐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흐름이 하여간 국회는 협조할 수 없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되자마자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좀 황당하겠죠. 그러면 그 투톱 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역시 막장당이니까 막장당답게 이제 계속 가겠죠.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정두환 전 의원께서는 전당대회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막장으로 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 자유한국당 더 범위를 넓히면 보수 정치권이 어떻게 다시 재탄생을 할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 안 하고 자꾸 퇴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친박을 넘어서 진박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뉴라이트도 아니고 영라이트 운동을 펼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인즉슨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막장 당을 만든 원흉 아닙니까 그 사람이? 네.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뭐 지금 무슨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 아니 옳시다 이런 겁니까? 네, 오늘 계속 제가 짜증나는 얘기만 하네요. 그러면 우리 서가번 전 의원은 좀 거리감을 가지시고 영라이트 운동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 젊은 사람들을 지지를 얻어내고 젊은 사람들을 그 모은다. 또 영국의 캐머런 전 총리가 39살 때인가? 예, 그렇죠. 그때 이미 그 블레어 노동당을 13년 동안을 종식을 시켰던 게 결국 그 젊음을 가지고 했는데 단순히 젊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은 지금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이 바른정당의 숙제기도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은 맞아.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에게 열린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젊은이를 끌어모은다라고 지금 당이 규정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떠났냐? 왜라고 보세요? 진짜 궁금한데 왜라고 보세요? 그렇죠. 뉴라이트 우리 정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 일정 정도 초장에 반짝 떴죠. 실패하는 운동이죠. 네, 그러니까 초장에 떴어요. 결국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이 젊음이라는 게 결국 미래, 그다음에 이 그 이념, 그다음에 취업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이념지향으로 갖고 그중에 그것도 아주 과격하게 특히나 제일 센 게 뭐였습니까?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을 펼쳤던 게 결국 그 뉴라이트였고 지금 그 뭐 영라이트라고 하나요? 얘기하셨나요? 영라이트. 결국 그보다 더 지금 이 막장에 가까운 활극을 펼쳤던 분들이 이걸 주장하니까 지금 아연실색 할 걸요 아마 젊은이들은. 정두환 전 의원님 좀 진단해 주세요. 보수 정치권이 왜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어필을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서가번 의원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젊은층에서 특히 이제 이게 지금까지 그 보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하여간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런 당에서 벌인 일들이. 젊은이들 눈에 이제 밖에 난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그 아부하고 그 일사불란하게 거기에서 독재 정당처럼 움직이고 하는 모습이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이들한테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색깔이나 뭐 어떤 정책 이런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들이. 재수 없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만약에 어필 포인트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 거예요? 일단 그 과거를 청산해야죠. 인사들을 청산시켜야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아 있는 한 그게 젊은이들한테 시선이 다시 끌 수가 없죠. 그래요. 역시 또 혁신으로 이제 결국 귀착이 되는데 뭐 홍준표 대표가 뭐 당 대표 되자마자 또 뭐 혁신이 만든다고 또 그러대요. 만들기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본인부터 혁신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 문제 짚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늦어도 일요일 정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졌어요. 뉴스 탔는데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엄청 길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걸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언제 시원하게 정치하는 거 봤어요?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항상 뭐 심사숙고하는 좀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너무 대비가 되는 게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이른바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표직을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히면서 던졌는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결국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그런 사안들이 나와서 검찰이 자기들로서도 그 내부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결국 결과적으로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다 무죄 판결 나왔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당 속에 두 집단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새정치파와 호남파. 결국 안철수 후보의 큰 고민이 결국은 뭐라고 말하러 입을 뱉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검찰의 결과를 겸허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결국 새정치는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폭망이죠.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호남파 의원들의 또 공격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 세부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결국은 안철수 새정치는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작은 사안들 가지고 하나는 뭐 이 수사하자 뭐 어쩌자 하고 그렇게 이유 변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건 안철수답지 않다? 지금 안철수답다 안답다 뭐 이 타이밍이 어떠냐 저떠냐 따질 계제가 없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침묵을 하든 발언을 하든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이후 언제 하든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수습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뭐 그동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새정치의 희망 심볼이었는데 국민들 여러 차례 이제 실망시키고 또 기회를 줬는데 그걸 부응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선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할 겁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래요. 사실상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번 사건이. 이른바 기사회생이라든지 반전의 여지 이런 건 없다고 보세요? 뭐 저거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도 내기 말씀하셨을 때. 서가원 전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실제로 만만치 않죠. 지금 뭐 타이밍 뭐 이유가 뭐냐, 타이밍이 지금 맞냐 안 맞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이밍 찾을 계제가 아니거든요. 죽을 똥 살 똥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래도 저래도 지금 어려운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를 어떤 끈을 가지고 안철수의 새정치를 바라볼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 희망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지를 가질 것인지 참 기대 난망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가번 전 의원님 같은 진단이시네요. 만만치 않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보면 지금 만만치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 직설에서 아마 그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이탈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은 몰라도 지방 의원 그다음에 단체장은 이미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선거하는 사람들 뭐 저희들 포함해서 누구나 제일 민심의 바다를 제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지지율 5%도 안 나오는데 5%라는 게 뭐 저런 전문가들 뭐 하는 얘기로 뭐 5%라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5%는 여론조사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그 나온다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장 이 출마할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들이 이렇게 무슨 뭐 당적을 이탈한다든지 그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민은 하겠죠.
그러나 그 고민들이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어쨌든 또 행동은 좀 맞출 거거든요. 사실 공동명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 당장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줄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고민까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이쪽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당장의 이 정치권의 큰 지각 변동은 뭐 있겠냐. 예,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각 변동까지 몰고 올 정도의 대규모의 어떤 뭐 탈당 사태나 이동 이런 것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민심이니까 그 민심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민심이 어느 것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런 좀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정도원 전 의원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원이라는 것은 사실 자발적인 당원은 드물고요. 거의 모집 당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뭐 탈당계를 내고 또 다른 당에 입당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마음은 그냥 떠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저 이제 황교안 의원 지역구에서 일단 신호탄을 올렸거든요. 예, 군 의원이. 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확대되고 커지겠죠. 시간이 이제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럼 여벌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방 단위에서 뭐 그 기초 의원이든 단체장이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이러면 해당 의원들의 불안감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꼭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깊습니다. 그렇겠죠. 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사실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위기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계속 체감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연출하던데 서가번 전 의원님 화답해 준 거죠. 또 홍준표 대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 대통령이 하는 거다. 네, 맞아요. 예, 일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반대할 필요 없다. 네. 이 갈라치기만 한 게 아니고 바른당 국민당만 제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상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논거를 또 그렇게 분명하게 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에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도 함께 아주 영악하죠. 영리하고. 예.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쳤잖아요. 원내 사령탑은 나다라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첫 회의하는 이렇게 장면도 보고 있는데 홍준표 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 투톱 체제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홍준표 전 지금 대표가 됐네요. 새 대표. 대표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 의원님 혹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홍준표 이제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전화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2% 끝나고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좀 또 더 거기에다 얹혀서 전화하면 손날까봐 손해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듣기 너무 서운한 이야기인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만만치 않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홍준표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홍준표 대표 뭐 이렇게 디스하시지만 이 그 판 깨는 데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또 엉뚱하게 확 내지르는 것은 뭐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흐름이 하여간 국회는 협조할 수 없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되자마자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좀 황당하겠죠. 그러면 그 투톱 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역시 막장당이니까 막장당답게 이제 계속 가겠죠.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정도원 전 의원께서는 전당대회에서 뭔가 새로운 거 본인이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 후보도 돼서 나갔고 또 당대표 다시 해서 정치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잘 또 말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일단은 축하드려야죠. 또 지금 협치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일 야당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정당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습니다. 다른 정당 제치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정도원 전 의원님? 역시 홍준표다운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맞상대 정부 여당의 맞상대는 그냥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양당 구도다. 그렇겠네요. 인정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네. 바른정당은 기생정당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오, 그래요? 아주 의도적인 그러면 다른 정당 무시 전략입니까? 국민의당까지 거기 또 껴가지고. 네. 그런 홍준표 대표를 추미애 대표님께 팔짱을 쫙 끼시면서 다정한 포즈를. 자, 오늘은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됐는데요. 그래도 뭐 당선됐는데 어떻게 그 축하의 한 말씀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도원 전 의원님?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의례적으로 네? 덕담 한 말. 아니 전당대회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고 당이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한테 혐오감만 키워주는 전당대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장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 새로운 출발을 어떤 뭐 축하하거나 뭐 기대하는 이런 이야기 하기에도 좀 뭐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예, 짜십니다. 서가번 전 의원님은? 저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때 홍준표 원내대표였어요. 주호영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원혜영 원내대표. 네. 그래서 자주 뵙겠네요. 조만간에 밥을 한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막장으로 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 자유한국당 더 범위를 넓히면 보수 정치권이 어떻게 다시 재탄생을 할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 안 하고 자꾸 퇴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친박을 넘어서 진박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뉴라이트도 아니고 영라이트 운동을 펼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인즉슨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막장 당을 만든 원흉 아닙니까,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뭐 지금 무슨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 아니 옳시다 이런 겁니까? 네, 오늘 계속 제가 짜증나는 얘기만 하네요. 그러면 우리 서가번 전 의원은 좀 거리감을 가지시고 영라이트 운동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젊은 사람들을 그 모은다. 영국의 캐머런 전 총리가 39살 때인가? 그렇죠. 그때 이미 그 블레어 노동당